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중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R을 이용해서 주가 자료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미국 중앙은행 데이터베이스인 프레드, IMF, 월드뱅크, OECD, 그렇죠? 여러 군데에서 이제 국가별 거시 자료라든지 그런 자료를 이제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었는데요. 주가 자료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퀀트 모드라는 패키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요한 거는 getSymbols라는 거를 이용해서 개별 주가 및 전 세계 주가 지수 불러오기 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getSymbols 같은 경우는 비단 이제 주가 자료만 불러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프레드의 어떤 거시 자료도 불러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는 좀 천천히 이제 이 코드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이제 먼저 이제 좀 패키지들을 불러와야 되고요. 그래서 퀀트 모드라는 거는 이제 getSymbols, 우리가 주가 코드를 주가 이제 티커라고 얘기하는데 주가 코드를 입력해서 불러오는 방법 이렇게 있고요. XTX는 이제 시계열 자료 할 때 필요하고요. 뭐 ggplot 이렇게 있고, dplyr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 변환할 때 유용하게 쓰는 거. 루브리데이트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은 주가 자료 불러올 때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날짜가 서로 다르게 입력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은 어떤 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2000년 1월 2일 이렇게 된 자료가 있고요. 어떤 거는 또 이게 아니라 어떤 자료는 그래서 2000년 1월 2일 이렇게 날짜가 표시된 경우도 있고요. 어떤 거는 1월 2일 2000년 이렇게 좀 표시된 게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보면은 이 날짜를 똑같이 좀 일관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 좀 사용하는 방법이 루브리데이트라는 게 있고요. 타이달 이 패키지들에 대한 설명은 좀 천천히 내려가면서 좀 보죠. 리무브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 지우라는 명령어고요. 자,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샘플 파일을 이거 다우존스 이슬람 주가 지수를 제가 불러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자료를 보시면요. 뭔가 좀 데이트에 좀 초점을 줘보세요. 날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날짜가 막 섞여 있죠. 여기 보면 2003년 4월 22일 이렇게 돼 있고 2003 하이폰으로 0102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거는 2월 28일 2022년 그렇죠. 날짜가 막 이렇게 섞여 있죠. 이거 보니까 이제 날짜도 정렬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원래는 여기 보면은 2003년 4월 22일, 4월 23일, 24일 이렇게 쭉 이렇게 정렬이 돼야 되는데 막 뒤죽박혀 섞여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자료를 특정한 기간 일별 자료를 쭉 다우존스 가가지고 다운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쓸 수 있는 자료인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불러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이슬람이라는 밑에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정렬의 문제인가 이렇게 해서 그냥 dplyr 써서 그냥 어레인지 데이트별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봐라 좀 이렇게 해서 좀 봤더니 여전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15가 연이고 앞에가 월이고 두 번 가운데 있는 게 1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렬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15년 1월 1일, 16년 1월 1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자료를 날짜 순으로 이게 잘 정렬이 안 된 게 날짜가 형태가 달라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데이트가 아까 보신 것처럼 월 슬래시 1 슬래시 YY 이렇게 된 것도 있고, 하나는 또 하나는 이렇게 된 게 있죠.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이런 이슈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거 보신 것처럼 날짜 형식을 보면은 이렇게 하이폰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된 게 있고, 슬래시로 월, 일, 년 이렇게 된 게 있죠. 그렇죠? 그 두 가지 날짜가 여기 섞여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 날짜에 대한 처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 이슬람이라는 데이터를 불러들었을 때 좀 이게 정렬이 날짜별로 순으로 잘 안 된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루브리 데이트 패키지에 parse date time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 함수를 이용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된 거를 일관되게 정렬을 시킬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이슬람의 데이트라는 자료 한번 볼게요. 이슬람 데이트라는 거는 이렇게 데이트라는 자료가 있죠.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쭉 이렇게 섞여 있죠. 이렇게 나타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데이트 자료를 좀 우리 정리를 하자. parse date tim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이슬람에 있는 데이트라는, 그렇죠? 여기 한번 보시면은 요 이슬람 내에 데이트라는 변수가 있죠, 그렇죠? 그 데이트라는 변수를 좀 정렬할 건데 어떤 식으로 정리하냐면요. 섞여 있으니까 하나는 %m이라는 거는 월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슬래시로 된 거는 월, 일, 연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하이폰으로 된 거는 연, 월, 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섞여 있다. 요거를 좀 잘 정리해라. 이런 명령어가 parse date time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일치되게 하고, 그다음에 타임존 UTC라고 해서 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날짜 기준으로 한번 정렬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딱 보면은요, 좀 정렬이 잘 돼 있어요. 보면 2008년 12월 31일, 1월 2일, 5일, 6일, 7, 8, 물론 중간에는 오픈 안 하는 경우는 이제 빈 게 있지만은 그래도 순서가 20일, 30 이렇게 해서 2월 2일, 2009년 이렇게 해서 날짜가 잘 정리가 됐죠. 자, 2021년 3월 4일 예를 들었을 때 이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날짜가 막 섞여 있을 때는 루브리 데이트에 parse date time이라는 걸 쓰면은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 날짜를 변환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상당히 고민 많이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이슈가 하나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이걸 보여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퀀트 모드에서 get symbols라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자료를 가져올 수 있는지, 주가 자료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밑에 링크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요게 링크를 드렸는데 야후 파이낸스, 월드 인디시스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거시 분석할 경우에는 개별 주가는 이렇게 별로 분석을 안 하고요. 국가별로 막 주가 같은 경우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 주가 지수가 제 링크를 월드 인디시스 보시면은 전 세계 주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 이게 이제 500개 주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어버리지라는 건 수십 개, 한 30개 정도 요거 가지고 하는 거고, 나스닥도 있고, 여기 보시면 빅스라는 것은 나중에 볼러틸리티 인덱스인데 그 변동성 지수라서 그것도 좀 많이 사용되는 편이고요. 한국도 여기 있고요. 코스피 지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죠. 그다음에 여기 스탁스라 그래서 스탁스라는 거 유럽이 여러 시장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을 대표하는 몇 개 시장을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국가별로는 여기서 검색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개별 주식을 검색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삼성 일렉트로닉스, 그렇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삼성 5930 KS 붙은 거는 이제 한국이라는 게 좀 표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좀 찾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소스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좀 여기 정리를 해봤죠.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보고 싶은데 중국에 대한 정보가 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주식시장을 분석할 때는 뭘 써야 되느냐 이렇게 보면은 중국은 한 세 개가 있더라고요. 상해하고 선전하고 그다음에 홍콩 항생지수라고 있는데 상해는 전통 산업 위주. 그죠? 우리나라 따지면 코스피 정도 해당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선전은 기술주 중소형주 위주로 돼 있고요. 요거 티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가서 야오 파이낸스 가서 그래서 상해 예를 들어서 샹하이 그냥 요 밑에서 보면 되겠네. 월드 인덱스 여기서 샹하이 보면은 여기 선전지수 있고 샹하이 있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찾는 게 0001 요게 SS 요게 상해 시장 주가 지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 유럽은 스톡스라고 이제 유럽의 이제 전체에 대한 600개 주식에 대한 어떤 걸로 주가 지수 만든 거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퀀트 모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불러들일 수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get symbols 해가지고요. get symbols라는 그 퀀트 모드의 함수를 이용해서 KS11 이게 이제 코스피였죠. 그렇죠? 코스피 이렇게 하고 요 함수를 쓰면은 이게 불러들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뭐 여러 가지 뭐 미싱 밸류도 들어있다. 요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딱 불러드리면요. 이 코스피인데요. KS11 티커 코드가 이제 변수명이 되고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 볼륨, 어드저스티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계장가, 오픈은 계장가, 그다음에 하이는 고가, 로우는 저가, 그다음에 클로즈는 종가 이렇게 돼 있고 볼륨이라는 것은 이제 거래량, 수량을 나타내는 거고 KS1은 어드저스티드는 이게 뭐 조정됐다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종가를 쓸 거예요. 그래서 요걸 불러들인 다음에 결국에 우리가 사용할 주가는 그냥 클로즈, 종가 요거를 쓸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거만 뽑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네 번째 거만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SKR은 다시 한번 여기다 놓겠지만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네 개만 쓰겠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만 남고 클로즈만 남고 다 없어지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이름을 이제 코스피라 정하자. 자, 그러면 SKR. 그러니까 요거는 스탁 KR. 그러니까 한국 주가 지수로 이제 그 약자로서 SKR로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코스피라고 이렇게 잘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 거를 좀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니케이라는 것은 꺽쇠 NEO가 이제 티커 코드거든요. 그 아까 여기 니케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이 월드 인덱스 가 보면은 여기 보시면 니케이 지수의 티커 주가 코드는 꺽쇠 NEO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정리해서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면 되고요. 니케이도 마찬가지고 상해 지수도 그렇고 똑같이 했었죠. 한 번만 더 하고 그냥 나머지는 그대로 넘어갈게요. 자, 1번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재팬이라고 S재팬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이 계장가, 시가, 고가, 저가, 그 다음에 종가, 거래량, 그 다음에 뭐 조정 이렇게 되는데 네 번째 걸 쓴다. 네 번째 변수를. 그래서 이 네 번째 거만 쓴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네 번째 클로즈 종가만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름은 니케이라고 정하자. 그렇죠? 중국
중국 상해 지수도 그렇고 미국의 S&P 5도 그렇고 스탁스 유럽 지역에 있는 스탁스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종가만 이렇게 딱 쓰도록 하고요. 자, 스탁스가 잘 되는지 모르겠죠? 스탁스 EU 이렇게 잘 돼 있죠? 잠깐만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스탁스 EU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그 뭐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 뭐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것도 똑같이 네 번째 행 종가만을 사용해서 이걸 이름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요 한번 밑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주식, 그러니까 여기 뭐 있죠? 중국, 유럽, 일본, 한국, 미국, 그죠? 요 자료들이 다 저장이 됐는데 우리는 이제 이걸 합쳐야죠, 그죠? 자, 합치는 거는 머지라는 명령을 써가지고 이렇게 주가들 합친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다 일별 자료를 뽑았어요. 보세요. 1월 4일, 5일, 8일, 9일 이렇게 쭉 되는 것처럼 일별 자료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요 이름을 이제 머지 시키는 이름을 S 데일리 주가 데일리, 그러니까 일별 자료 주가다 이렇게 해놓고요. 먼저는 이제 한국 거와 일본 거를 합치고 그 다음에 파이프 오퍼레이터죠. 디플라이-R 이걸 머지하고 여기다가 SCN 중국 것도 머지하고 미국 것도 머지하고 아이고 유럽까지 다 머지를 시켜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S 데일리라고 그래서 자, 여기 이게 이제 머지가 된 거예요. 자, 한국 코스피, 니케이, 샹하이, S&P 500, 스탁스 EU 다 이렇게 머지된 거죠. 자, 이 자료 보시면은 어떤 이슈가 생기나요? 아, 첫 번째 날에 자료가 없는 것들도 많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일별 자료다 보니까 날짜에 따라서 중간에 빈 날짜들이 많구나. 그렇죠? 자, 요 같은 게 어떤 거겠어요? 중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명절이라든지 어떤 공휴일이라든지 섞여 있을 경우에는 거래가 안 되는 날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별 자료 쓸 경우는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자, 일반적으로 이 NA라고 표시되는 거, 한국에서 NA라고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는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이렇게 NA라고 표시되는 경우는 거래소가 거래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그 거래가 안 된 날들을 다 빼버려요. 한국이 안 됐으면 다른 날짜들도 이것도 만약에 요게 거래가 없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거를 다 그냥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또는 이전에 거래됐던 요 값들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방식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채워지고, 왜냐면 거래가 안 됐다는 거는 여기서 가정하는 거는 이전의 값을 그대로 가져간다 가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뺀 거는 그 최종 거래됐던 그 날짜의 값들을 여기다 집어넣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또 이슈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 패키지에 na.locf 함수를 이용해서 채워 넣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함수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sdaily에서 na.locf sdaily 하면요, na가 된 거는 그 전의 값, 그러니까 전날의 값, 요걸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 한번 명령을 엔터를 쳐볼게요. 이걸 그래서 sdaily2라고 얘기를 했죠. sdaily2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돼요? 아까 중간에
빠지는 날들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요 함수를 쓰니까 싹 없어졌네요. 그죠? 딱 채워졌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 애들은 다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료가 없는 것들은 그 전날의 값으로 다 채워졌어요. 그죠? 요거 한번 특히 보세요. 상해 같은 경우 2007년 9월 28일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5532.302, 302, 30 이렇게 쭉 돼 있죠. 요때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원래는 비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명절이라서 비어 있었을 때는 뭐냐면은 그 마지막 거래일의 값들을 여기다 집어넣어 준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채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 패키지에 있는 na.locf 요거 하면은 아주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저기 보시면은 요 맨 앞에는 na가 여전히 있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뭐냐면은 중간에 이빨 빠진 것처럼 na가 있을 경우는 그 전날로 채워놓으라 그랬는데 요런 값들은 보세요. 초기 값들은 요거 그렇죠? 초기 값들은 이전 값이 없죠. 그렇죠? 왜 NL 그렇죠. 이 앞에 초기 값들은 이전 값들이 없어서 변환이 안 되죠. 중간의 값들은 이전 값들이 있으니까 변환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 2007년 1월 2일하고 1월 3일 이렇게 있는 것들은 없애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맨 앞에 있던 NA 관측지들은 삭제를 시켜라는 얘기죠. 그럼 뭐냐면은 이 sdaily2라고 이렇게 아까 채워진 자료 내에서 행을 봐가지고 여기에서 행에서 complete cases, 그러니까 모든 행들의 값들이 있는 것들만 선택을 해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라도 없는 값들이 있는 두 개 행들, 그렇죠? 1월 2일하고 3일은 없어지겠죠. 이거 명령을 쓰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명령을 써볼게요. 그러면은 이걸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sdaily로 저장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1월 2일하고 3일은 없어졌죠. 그렇죠? 자, 이 함수들을 알면은 주가 자료가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돼 있고 뭐 이빨도 빠져 있고 그러니까 자료도 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날짜 형식도 많이 다를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지금까지 본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복잡한 거를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sdaily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어떤 작업을 할 텐데요. 자, 첫 번째가 코스피, 두 번째가 니케이, 샹하이, S&P 500, 그다음 스탁스 EU. 그래서 뭐 한중일,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을 대표하는 주가 지수들을 다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토플랫을 가지고 할 거예요. 오토플랫이라는 함수를 그래서 쉽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sdaily 내에 있는 코스피를 이용하자. 그래서 그 다음에 y랩이라는 것은 y축의 이름을 코스피라고 정하고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은 파란색, 그 다음에 중국은 퍼플, 그 다음에 미국은 블랙, 유럽은 옐로우라고 이렇게 한 거죠. 오토플롯 하면 되게 명칭은 되게 간단하게 그림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요거 하나하나 그리지 말고요. 요거를 각각의 그림의 이름을 G1, G2, G3, G4, G5로 해가지고요. 우리 저번에 얘기한 거 있었지만은 패치워크라는 패키지를 사용하면은 이거를 행렬처럼 되게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뭐냐면은 패치워크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패치워크 패키지에서는 요거는 뭐냐면은 열 구분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슬래시는 행 구분이에요. 행.
그다음에 괄호라는 것은 이제 괄호라 하면은 이제 그룹핑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여기 보면은 G1, G2, G3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룹핑을 하고 그룹 간에 요거 행 나눔이죠. 행 나눔. 두 개끼리는 행을 나누는데 얘네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그룹이니까 행을 나눠라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행을 나눴고 위에 있는 행들은 열을 3개를 만들고 밑에 있는 건 2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과연 이제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오른쪽에 한번 그림 보세요. 그렇죠? G1은 코스피였고 G2는 니케이였고 G3는 샹하이, 그렇죠? 그다음에 G4는 S&P 500, 그다음에 G5는 유럽이다 이렇게 돼 있었죠. 뭐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그림이 나눠졌죠. 그래서 요거를 저장하는 옵션은 뭐냐면은 ggsav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DPI는 이제 해상도를 높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장하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폴더에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스탁 원점.png라고 했는데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장된 그림은 해상도가 높게, 그래서 해상도를 키우더라도 그 그림이 그래도 깨끗하게 좀 저장이 됐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저장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 그림, 요 플래시라고 되는데 요거를 줌을 한번 해보면요. 요거 그림 사이즈를 조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림 사이즈를 조정해서 이렇게 좀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요 보이는 데서 그냥 세이브 이미지 에즈 이렇게 해서 저장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냥 이 화면에서 제가 경험상 해보니까 화면에서 이렇게 저장을 해보면요, 화면대로 이렇게 되는데 이 저장할 경우에는 화질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포트나 이렇게 하실 때는 여기서 그 폭과 높이를 조정하고 DPI를 해가지고 고화질로 해서 저장하신 다음에 이렇게 보고서에 이렇게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제 국가별 대표 이제 종합지수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요. 밑에는 이제 개별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테슬라, 애플, 그러니까 자동차와 휴대폰을 다, 그렇죠? 미국에 테슬라와 애플이 있으면 한국에는 삼성과 현대가 있죠, 그렇죠? 그 두 개를 한번 뽑아볼게요. 그래서 테슬라, 애플 이런 거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은 테슬라 이렇게 하면은 심볼이 대문자로 테슬라라고 나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애플은 어떻게 되느냐? 애플 이렇게 하면은 애플 회사는 AAPL이 심볼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같은 경우는 특정한 날짜를 지정 안 했었는데 우리가 그냥 시작 날짜를 2020년 1월 1일이라고 하고 마지막 날짜를 2022년 3월 2일이라고 지정해서 그 조건 지정한 그 날짜만 데이터만 이렇게 좀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스탁 테슬라,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은 어떻게 되면 get symbols하고 심볼명이 TSL이었죠. 그래서 from to 이렇게 하면은 날짜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불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테슬라 자료가 나오죠. 그렇죠? 테슬라 자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중에서도 아까랑 비슷하죠. 어떤 주가가 관심 있느냐? 이 종가, 그렇죠? 클로즈 네 번째 있는 걸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 테슬라 중에서 네 번째 것만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주가 테슬라, 즉 테슬라 요 이름이 지금은 테슬라 점 클로즈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그냥 이름을 테슬라라고 정해라,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도 애플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그렇게 불러볼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다 불러줬어요. 기간은 똑같이 아까 S데이트, 스타트데이트, 엔드데이트를 해서 그 2020년부터 2022년 이렇게 쭉 보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한 거는 아까처럼 똑같이 머지를 시켜야 되죠. 다 같이 보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테슬라와 애플을 먼저 머지를 하고, 그리고 파이프 오퍼레이터, 디플라이 아래 있는 걸. 그런 다음에 요거를 또 머지 시키고 다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스탁 SCO, 그죠? 기업의 주가, 그죠? 기업의 주가로 정의를 하자. 자, 그러면 요 S 언더바 CO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슈가 있죠, 그죠? 자, 기간은 정해서 특정한 대로 잘 불러온 것 같은데 중간에 이빨 빠진 것들 있죠. NA라고 됐고, 요거 NA라고 됐고. 자, 요거는 그러니까 영업을 안 하는 그 증시가 개장을 안 할 경우에는 이렇게 NA로 된 거죠. 이런 거 어떻게 하죠? 아까 두 가지 옵션이 있다 그랬죠. 없으면은 요거를 아예 다 없애거나, 그렇죠? 하나, 이게 옵션 1이 이거죠. 하나라도 자료가 없으면은 다 빼버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다 없애는 거는 그것은 이제 이 complete cases complete.cases라는 함수 행에다가 complete cases, 그러니까 각 행별로 봐가지고 complete한 것만 킵하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명령해서 complete cases를 써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까 우리가 어떻게 됐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료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걸 그냥 여기다 집어넣자, 그죠? 또는 없는 것들은 요 값을 집어넣고 요 값을 집어넣고, 이게 여기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으면 또 여기다가 이 값이 또 여기다 들어가서 여기가 딱 채워질 수가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채워넣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에서는 이제 채워 넣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그 주페이지 키즈에 na.locf 함수를 해서 그냥 채워 넣어라. 그죠? 자, 그러면 그래서 SCO2라고 정의를 하라 했죠. 그렇게 하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중간에 NA들이 다 채워졌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아마 그러겠죠. 여기 참고로 예를 들면 요거 59,000, 삼성이 59,000, 또 59,000이죠. 그렇죠? 요거는 여기에 아마 뭐 하여튼 값들이 비슷한 거는 NA로 돼 있던 게 이렇게 채워질 수도 있죠. 그렇죠? 자, 혹시라도 그리고 나서도 혹시 빈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complicates를 해서 NA가 된 거는 이제 더 이상 NA로 된 거는 없애라.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SCO가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모든 데이터가 다 채워지는 거죠. 그렇죠? 자, 의외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R이 가진 되게 장점이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그림은 아까처럼 오토플라처럼 테슬라, 애플, 삼성, 현대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고, 아까 패치워크라는 게 그림 그릴 때 매트릭스로 이렇게 하기 좀 편하다 그랬죠. 자, 요거 아까 뭐라 했죠? 요거는 그룹핑이었고, 요것도 그룹핑이었고, 그 다음에 슬래시는 뭐랬다 그랬죠? 행바꿈, 행 나눔이었고, 왼쪽 앞에 거는 이 그룹 내에서도 이 수직으로 된 거는 열을 구분하라, 이렇게 하는 거 있었죠. 자, 이렇게 되면은 그림은 결국에는 두 개씩, 여기 앞에 게 C1, C4 있잖아요, 그죠? C1, C4가 여기 그림이 C4가 있고, 그다음에 C2, C3가 나오고 있죠. 자, C5는 뭐였죠? 테슬라가 맨 위에 있을 테고, C4는 뭐였죠? 현대. 그렇죠? 현대. C2는 뭐였죠? C2는 애플이었고, C3는 삼성.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자동차는 위에다 넣어놓고 휴대폰 회사는 밑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게 과연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그렇게 저장을 했죠. 그래서 그죠? 자동차는 이렇게 돼 있고 전자는 밑에 이렇게 있고요. 근데 밑에서 그림을 보면요, 글자가 되게 그림을 넘어가고 좀 안 이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죠. 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줌을해서 이렇게 좀 이걸 다르게 보면은 이렇게도 잘 나오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글씨 같은 거 안 깨지기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GG 세이브 해서 해상도를 좀 높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그러면은 그림이 깨끗하게 저장이 된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뭐 테슬라도 주가가 200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막 2021년까지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막 올랐다가 조금 떨어지고, 그죠? 현대도 뭐 올랐다 떨어지고 막 이렇게 애플은 그냥 수직적으로 막 거의 올라가고 삼성도 확 올랐다가 떨어지고, 그죠? 2021년 초반 이후로는 떨어지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문제가 뭐죠? 이 주가거든요. 테슬라, 현대, 애플, 삼성 이게 주가라서 이게 몇 퍼센트 올랐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 연습해 볼 거는 뭐냐면은 요걸 그냥 지수화 시키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 1월부터 우리가 2022년 3월까지 주가를 이렇게 불러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요 처음 시점을 100으로 만들고 몇 프로 올랐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지수화 시키면 그런 거 보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수화하는 방법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수화 시키는 방법은요. 요거를 이제 트랜스폼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SCO라는 것은 우리 아까 데이터베이스였죠. 그 SCO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정리했던 요 데이터였잖아요. 그렇죠? 테슬라, 애플, 삼성, 현대. 그렇죠? 그래서 요 SCO에다가 다시 변환을 해서 집어넣으라 명령어죠. 화살표라는 게 그렇죠. 이런 건 트랜스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SCO라는 데이터에다가 집어넣으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폼이라는 함수를 쓰면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쓸 거냐, 이 데이터를 알려줘야 되니까 이 SCO를 있는 자료를 쓸 건데 iTesla라고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그 인덱스 iTesla라는 것은 100 곱하기 테슬라에다가 테슬라의 첫 번째 값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볼게요. 오른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SCO 내에 있는 테슬라라고 있죠. 요거의 첫 번째 원소가 뭐냐. 자, 이렇게 보시면은 2020년 1월 2일이고 86.052였죠. 테슬라가 여기 처음 값이 86.052잖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나눠줄 거란 얘기죠. 모든 거를. 그 다음에 100을 곱하고, 그죠? 마찬가지로 애플도 애플의 첫째 값으로 나눠주고 100을 곱하고 삼성도 마찬가지로 현대도 이렇게 할 거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됐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테슬라, 애플, 삼성, 현대 옆에 아이테슬라, 아이애플, 아이삼성, 아이현대 이게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처음 값들은 다 100이고 요 100 대비 얼마나 변했는지 이게 지수화가 다 된 거죠. 그렇죠? 이제는 가격이 아니라 지수로 된 거죠. 아, 이러면은 좀 비교해 보면은 좀 이게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인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될 경우는 주 패키지로 되는 거거든요. 트랜스폼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시 한번 그 XTX로, 그러니까 시계열 형태로 다시 한번 바꿔주기 위해서 요 XTX로 형태를 가져라 이런 명령을 이렇게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아까 봤을 때 SCO의 스트럭처는 주로 돼 있었는데, 그죠? 지금 보면은 이제는 이제 XTX 이제 그런 데이터의 구조를 갖는 거죠. 이게 시계열의 구조를 갖는 거. 왜냐면 이렇게 시계열 구조를 가져야지 오토 플롯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린 것처럼 똑같이 이걸 D1, D2, D3, D4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패치워크에서 패치워크라는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아까 뭐라 했죠? 이렇게 수직으로 되는 거는 열을 나누는 거고, 이게 슬래시로 된 거는 행을 나누는 거고, 그다음에 괄호 하는 것은 자기네들끼리 그룹핑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지수하면은 아까 이 그림 그린 거랑 보세요. 여기 그림 봐서 이전 그림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테슬라 250, 500, 750, 1000, 1250 이렇게 돼 있고, 애플 이렇게 50, 100, 150 돼 있고, 뭐 삼성은 5만, 뭐 8만, 9만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게 초기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사실 계산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요 지수로 변환시키면은 좀 뭔가가 좀 보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쓰냐면은 스탁3 이래서 지수화라고 이렇게 된 PNG로 저장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지수하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죠. 왜냐면은 첫날이 뭐였어요? 죄송합니다. 첫날이 다 100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보면은 지금까지 쭉 보면은 몇 배나 상승했는지 보려면은 지수가 상당히 도움이 되죠. 테슬라는 어떻게 됐어요? 2020년 1월 1일에 대비해서 현재로서는 거의 1000이 됐죠. 그러니까 첫째 날이 100이었으니까 1000이 되니까 거의 10배가 올랐죠. 그렇죠? 현대는 어떻게 돼요? 현대는 100에서 지금 한 100, 150 조금 안 되게 됐죠. 물론 이제 그 200, 2배 이상 올랐다가 그렇죠? 애플은 어때요? 애플은 100에서 지금 한 200, 한 220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2.2배 정도 올랐고, 삼성은 100에서 한 130 정도 되니까 30% 올랐나? 그죠?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을 비주얼라이즈 하기 위해서는 그냥 주가 자체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지수화 시켜서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때 몇 배까지 올랐고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 했던 거는 그냥 주가를 겟심볼즈, 그죠? 퀀트 모드에 있는 겟심볼즈를 이용해서 주가를 뽑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데이터 변환하는 것도 좀 유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제 분석할 때는요, 또는 뭐 기업 또는 주식자 분석할 때는요, 이 주가 자료 그대로 쓰지 않고 로그를 취해요. 일반적으로 로그를 취하고, 때로는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서 로그 차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료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나중에 시계를 가서 유니넛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일 텐데, 그거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S데일리라는 것은 그 거시 자료였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니케 이렇게 있는 게 S데일리 자료인데, 이 자료를 로그를 취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변수 단위로 이렇게 다 줄 수 있지만은, 이거 보세요. 이 주가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뭐 코스피를 로그 취해라, 니케이를 로그 취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전체 그냥 이 S데일리에 속한 모든 변수들을 로그를 취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S로그라고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은 S로그라고 된 게 여기 보시면은 맨 밑에 생겼죠.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은 다 로그가 취해져 가지고 이렇게 잘 돼 있고, 그다음에 S로그 디퍼런스, 그죠? SLDIF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거를 로그를 취한 거를 diff라, 일자 차분해라. 그래서 1이라는 게 있으면 일자 차분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SLDIF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차분이라는 것은 전기의 자료를 빼주는 거니까, 요 맨 처음 거는 그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맨 처음 자료는 전기가 없으니까 값이 없는 거고, 두 번째 얘기부터 이렇게 차분한 자료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사실은 뭐 주가 자료를 뽑아가지고 경제 분석을 위해서 할 만큼은 한 거죠. 그래서 준비가 다 됐어요. 근데 몇 가지 더 해보면은,
이 get invoice 퀀트 모드에서는 이 주가, 그러니까 주가 자료를 나중에 보면은 이게 지금은 이제 주로 그러니까 야후에서 부른 거거든요. 근데 야후에서도 부를 수도 있고 구글에서도 구글 파이낸스 있거든요. 그래서 소스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기 밑에 예를인데 어느 소스에서 가져올 거냐 그러면은 이 프레드라는 게 그 중앙은행 이렇게 돼 있는데 디폴트로는 원래는 소스는 여기가 야후로 돼 있었어요. 야후로. 야후로 돼 있는데 소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뭐 야후라고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소스에서 가져오려면은 컴바인 해가지고 야후하고 뭐해서 뭐 이렇게 구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프레드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 프레드 했었죠. 미국 중앙은행 그 프레드에서 가져올 까라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뭐 주가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거시 자료도 같이 가져올 수 있으면 좋죠. 그죠? 근데 이걸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프레드에서 가져온다는 얘기죠. 프레드 한번 가볼게요. 이거. 그래서 보면은 데이터를 검색해 보면은 미국의 정책 금리가 페더럴 펀드 레이트거든요. 페더럴 펀드 레이트. 그래서 이걸 검색해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 그런데 뭐냐면은 우리가 일별 자료를 쓸 거거든요. 그렇죠? 주가도 다 일별 자료였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페더럴 펀드 이펙티브 레이트 있고 요도 이펙티브 페더럴 펀드 레이트 나오고 그러죠. 타겟 같은 거 말고. 자, 근데 여기 두 개 보시면은 어느 게 역사가 깊냐 이렇게 보면 페더 펀드 이펙티브 레이트는 1954년부터 2022년까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펙티브 페더 펀드 레이트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역사가 깊은 요거를 한번 가져올게요. 일별 자료. 자, 그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DFF. 그렇죠? 이 DFF라고 있죠. 요 코드명이 필요한 거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DFF가 그 심볼을 가져오는 거구나. 그래서 FF라고 정의를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소스는 프레드에서 가져오는데 심볼은 DFF다. 그러니까 연방기금 금리를 가져라.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FFR이라고 생겼어요. 자, 그러면 1954년부터 일별 자료죠. 그렇죠? 54년부터 일별 자료가 쭉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쭉 나오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 주가 자료랑 다르게 요거는 변수 딱 하나만 나오죠. 아까 주가 자료는 뭐였죠? 오픈 프라이스 시작가, 그다음에 하이, 로우, 그다음에 클로즈 뭐 이렇게 볼륨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왔지만 이 거시 데이터 딱 보면 그 변수 딱 하나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름만 지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FF에다. 그다음에 유가자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루드 오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러면 여러 가지 있죠. 자, 저는 그냥 여기서 보면 웨스트 텍사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요거는 좀 잘못됐죠. 왜냐면은 이 monthly라고 돼 있잖아요. monthly. 우리가 그러니까 월별 자료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웨스트 텍사스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 중진료 스팟 프라이스 그러니까 현물 가격을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은 이건 monthly고 여기 보니까 데일리 자료가 하나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코드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DC 오일 WTI CO 있죠. 그죠? 요게 코드가 되는 거죠. 프레드에서. 그래서 요걸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DC 오일 WTI CO 요게 이제 일별 자료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불러드린 거죠. 그래서 이걸 WTIS 그래서 WTI 스팟 프라이스 현물 가격이다. 그래서 여기다 저장을 했죠.
자, 이거는 1986년부터 있네요. 그죠? 아까 금리는 1954년인가부터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시자료는 합치자. 그래서 매크로라고 이름을 지정하자. 그래서 FFR이라고 우리가 금리를 정의했었고 WTIS. 그래서 서부 텍사스 중진류 이걸 현물 가격을 이렇게 해서 매크로를 머지하자. 자, 그럼 매크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일단은 머지를 시켰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까 오일 유가는 1980년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뭐 빠진 것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은 그냥 놔두세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올이라고 하자는 얘기죠. 아까 S데일리라는 것은 뭐였죠? S데일리는 이제 전 세계 주가 지수 몇 개 뽑아 놓은 거, 일별 자료. 요거랑 매크로는 뭐였죠? 매크로라는 것은 이렇게 합친 거였죠. 그렇죠? 거시 자료. 그렇죠? 합친 거. 요거를 이제 합치자. 일별 자료. 자, 그러면 이제 올이 되겠죠. 그래서 올이라고 정의를 한 거죠. 자, 올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까 이렇게 본 것처럼 금리가 54년부터 시작하니까 거기까지는 FFR만 있고 다른 자료는 하나도 없겠죠. 자,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똑같이 한 것처럼 NA.LOCF 그죠? 그 주 패키지에 있는 그걸 가지고 O를 만들어서 중간에 빠져 있는 것들은 채워 넣어라. 앞에 있는 것들은 그냥 없애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올이라는 게 여전히 앞에 것들은 그대로 앞에 처음부터 NA로 시작하는 거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고 중간에 의해서 휴일 등으로 인해 가지고 또는 공휴일 등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날에 NA 된 거는 채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all complications 해 가지고 앞에 있는 NA들은 다 채워져라.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올이 어떻게 됐나? 그렇죠. 이제 원래는 FFR이 1954년부터 돼 있는데 앞에 이렇게 다 NA 됐던 거 이런 것들 날짜 맞추기 위해서 이제 1월 4일까지 이렇게 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모든 자료들이 잘 채워졌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는 일별 자료인데 국가별 주가 지수와 그다음에 뭐 일부 거시 지표들 연방기금 금리라든지 유가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완성이 되는구나. 그렇죠? 자, 근데 뭐냐면은 일단은 다시 한번 이 5를 보시면은 여전히 원자료죠. 그렇죠? 근데 분석을 할 때는 원자료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자료를 쓰는 경우는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다시 얘기를 했지만은 경우는 크게 몇 가지가 안 돼요. 자체가 비율일 때. 예를 들어 금리 있잖아요. 금리는 이미 퍼센트 비율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그래서 뭐 말 그대로 레이쇼일 경우, 레이쇼. 그래서 고령화 비율 뭐 이렇게 비율로 될 경우에 이렇게 로그를 안 채요. 두 번째로는 음수일 경우는 그러니까 원자료를 쓰는 경우 다시 말하면은 뭐냐면은 로그를 안 취하는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자연 로그를 취하는데 자연 로그를 안 취하고 원자료를 쓰는 경우는 음수일 경우예요. 음수. 예를 들어서 이러죠.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수출해서 수율 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이제 무역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출해서 수입 빼는 건데 요거는 이제 때로는 음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음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럴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면은 자체 숫자는 안 쓰고요. 일반적으로 경상수지를
뭐 GDP 등으로 나눠요. 분기별 GDP 같은 거. 왜냐면은 사이즈도 어느 정도 GDP 규모에 맞는 그 무역 규모 이걸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하는 경우 있죠. 근데 요 경우가 아닌 다른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로고를 취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올이라는 자료가 다 이렇게 원자로 되어 있는데 요 중에서 로고를 안 취해야 되는 거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FFR 금리.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로고를 찾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 개별적으로 다 로고를 취하고 그런 방법이 있죠. 근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이 올이라는 걸 한꺼번에 로고를 취한 다음에 요것만 금리만 다시 EXP를 해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바꾸는 거죠. 그게 더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LOL이라고 로고, 그러니까 올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로고 취한 걸 다 LOL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LOL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거죠. 보시면은 이제 모든 변수들이 로고 취해 있어요. 원래 FFR은 5.몇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로고가 취해진 거죠. 그러면 요것만 다시 에러에 있는 FFR만 다시 익스포넌트에서 원상태로 바꿔줘라. 그죠? 자, 그럼 어떠세요? FFR 다시 5.24 됐죠? 자, 원래 거랑 맞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5.24, 5.1 원상태로 돌아갔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좀 편하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거의 다 끝났어요. 근데는 데이터로 변화시키는 다 했는데 요거 가지고 그럼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몇 가지 할게요. 간단한 거. 뭐 MISC 패키지를 이용하면은 코릴레이션을 그냥 우리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알코 이렇게 하면은 매트릭스에서 이 로고 취한 값들, 그러니까 금리는 로고 안 쳤죠. 요거 간에 이제 코릴레이션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또는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요거를 레벨 코1이라고 저장해 볼게요. 코1이라고 저장해 보면은 여기 리스트가 나와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되게 여러분들 잘 중요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거 보이죠? 이 리스트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불러들일 수 있냐? 요걸 한번 눌러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core 1의 내 리스트 중에서 R이라는 거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요걸 불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들 나중에 쓸 때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뭐 core 2라는 것은 core 1에 있는 R이다. 이게 이제 코릴레이션 나온 건데, 근데 아까 여기 보면 좀 숫자가 너무 크죠. 그래서 코릴레이션은 소수점을 셋째 자리까지만 하자. 그러면 라운드라는 명령을 쓰면요. 그러면 콜트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세 자리 돼서 대각선은 1이고, 그렇죠? 서로 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깔끔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죠. 아니면은 콜 레벨에서 이렇게 불러도 되고, 뭐 P 이렇게 불러도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자료를 가지고 콜레이션 어떻게 하는지도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 연습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별 자료였죠. 올이라는 게 LOL이라는 거 있지만 하여튼 올이라는 것이 일별 자료였죠. 우리가 그죠? 2007년 1월 4일, 5일, 6일 이렇게 해서 일별 자료였는데 우리가 월별 자료를 쓰고 싶어.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했었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제 기호는
그 미국의 중앙은행 프레드 알 패키지 이용할 때 일별자로 뽑아서 월별 변환하는 거를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날짜를 연, 월, 일으로 구분해 가지고 똑같은 연 그룹 바이라는 거를 써 가지고 디플라이 안에서 그룹 바이 연, 월로 해서 동일한 연도, 동일한 월에 대해서 그것들은 다 평균을 시켜라. 이렇게 해서 다 평균 값을 한 다음에 그걸 월별 자료를 변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여기서는 apply month라는 게 있어요. XTX 이 자체 패키지 내 apply month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다 이미 이 어리라는 것은 여기 한번 보세요. 그 여기 뭐라 되냐면은 이 어리라는 것이 XTX object on 막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요것이 그러니까 어리라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보면은 이게 XTX 오브젝트고 2007년 1월 4일부터 2022년 3월 7일까지 막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다 시계열로 이미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시계열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함수에서 apply month라고 이렇게 쓰면요. monthly, 그죠? 요 헬프를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여기 보면 apply daily, apply weekly, apply monthly, apply quarterly, apply yearly 이런 함수는 XTX 패키지 있어서 그냥 자동으로 해줘. 그러니까 all이라는 게 아까 뭐였죠? 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하고 all이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 all이라는 자료를 이용해서 월별 자료로 변환하는 함수예요. apply monthly라는 것은. 그래서 근데 월별 변환할 때 어떻게 하느냐? 민을 써라 이거죠. 민. 평균으로 월별자를 만들어라. 여기는 뭐냐? 민이라는 것도 할 수 있고 뭐 마지막 값이라고 넣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에서 뭐 분산으로 계산하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 기본적인 함수 같은 건 다 여기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평균으로 한번 apply all monthly를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1월 30일, 2월 28일, 3월 30일. 그래서 야, 이제 월별로 무려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상당히 파워풀하죠. 그렇죠? 원래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일별 자료 있으면은 같은 년, 같은 월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들끼리만 평균을 구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 값을 뭐 취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월별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XTX 패키지 같은 경우는 apply monthly라는 것이 한 번에 된다. 그죠? 좋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all monthly라는 것은 이렇게 코스피 자료 로 데이터로 이렇게 된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원지수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한 것처럼 이런 것들은 이제 로그를 쳐야 된다.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all monthly 같은 경우도 다 로그를 쳐야 되지만은 금리는 로그를 취하면 안 된다. 그렇죠? 금리는 로그 취하면 안 된다. 근데 뭐냐면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다 로그를 취하고 금리만 다시 엑스포넨트를 쳐서 다시 원상태로 복구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로그 취한 걸로 바뀌고 금리는 원상태로 된 거고였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요 지금 돼 있는 거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회귀 분석은 회귀식은 이제 리니어 모델이라고. 그러니까 회귀 분석 한 방법은 아래서 회귀 분석은 리그레션이라 하죠. 요거는 그냥 lm이라는 명령을 쓰면 돼요. lm이라는 거고 자료는 뭘 쓸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 종속 변수죠. 종속 변수. 그다음에 여기다 물결 표시. 그다음에 설명 변수. 이게 플러스로 설명 변수는 플러스 해주고
종속 변수와 설명 변수 사이에는 이렇게 물결을 구분해 준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스테타 같은 경우는 여기서 reg라는 명령을 써가지고 y, x1, x2 이런 식으로 그냥 나열만 했거든요. 나열만 하면 됐었는데 이 r 같은 경우는 종속 변수와 설명 변수 사이에 이 물결을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설명 변수들은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만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계식 여기 한번 보시죠. 그래서 모델 1이라는 것은 리니어 모델인데 코스피가 종속 변수고 설명 변수는 금리 FFR, WTI 스팟, S&P 500이요. 뭐 데이터는 뭘 쓸 거냐? 데이터 먼틀리를 쓸 거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 데이터 먼틀리에 뭐가 있냐? 코스피, 니케이, 상하이, SP, 스탁스, EU 이렇게 FFR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돌려서 모델 1이라고 할게요. 잠깐만요. 아, 이름을 안 해줬네요. 잠깐만요. 이름을 지정 안 해줬네요. 잠깐만요. 5일을. 여기까지 하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으니까 이거 한번 다시 빨리 런을 해볼게요. 자, 이제 제가 아까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하면서 그 유가를 이름 지정하는 거를 좀 빼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뭐 여기까지는 다 이렇게 나서 리그레이션 돌리는 부분까지 가볼게요. 자, 그러니까 요 데이터 있는 것 중에서 설명 변수는 코스피고요. 네, 종속 변수는 코스피고 일단은 먼저 이 미국 금리와 유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볼게요. 코스닥 시장에, 코스피 시장에. 자, 그래서 모델 1이라고 저장을 했죠. 근데 모델 1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계수값, 그렇죠? 계수값 간단하게 나오죠. 근데 이 모델 1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했었잖아요. 모델 1을 보면은 계수값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쭉 되게 리스트로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모델 2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델 2라는 것은 모델 1에다가 변수를 추가했죠. 유럽 시장, 그죠? 그래서 모델 2라고 저장을 해보고, 모델 3는 그 유럽에다가 일본 거랑 일본 주가랑 중국 시장까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 이걸 좀 추가를 해본 거죠. 모델 3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모델 1, 그죠? 모델 2, 모델 3의 값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복잡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코스피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세 가지를 다른 모형을 했죠. 요거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스타게이저예요. 스타게이저. 추정 결과를 스타게이저 패키지를 이용해서 테이블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스타게이저라는 걸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명령어는 스타게이저를 가지고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건데 뭘 쓸 거냐면 모델 1, 우리가 추정했던 모델 2, 모델 3를 다 포함시킬 거다. 그 다음에 타입은 HTML로 저장을 해야 돼요. 스타게이저 옵션에서 HTML로 저장해서 테이블이 깔끔하게 워드 파일로 정리되거든요. 그 다음에 결과물은 결과물.doc다. 닥으로 저장하세요. 워드를 읽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keep stat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개수 추정 결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리포트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통계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모델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개수값. 그래서 우리가 이 모델 1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수값도 다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레지듀얼 오차항들이 어떻게 되는지 레지듀얼 쭉 이렇게 내고요. 왜냐면 각각 샘플별로 레지듀얼이 쭉 생기는 거죠. 그죠?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펙트라는 것도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뭐 피티드 밸류도 다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은 정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되게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죠? 그거를 다 뽑는 것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 개수값. 이 개수값은 당연히 이렇게 리포트가 되고요.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모형의 통계량으로서 그냥 전체 샘플 사이즈 그다음에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만 우리가 갖자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요거 한번 왜 HTML로 불러드려야 되는지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원래 이 옵션은 세 가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텍스트로 할 거냐, HTML을 할 거냐, 또는 이제 레이텍이라 그래서 태그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텍을 쓰니까 태그로 저장을 하는데 요거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텍스트로 하면은 지금까지 추정한 거 있잖아요. 첫 번째 모형은 FFR, 그러니까 금리와 요거고, 그러니까 S&P 5만 넣은 거, 요것만 한 게 1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observation, 우리가 n만 리포트를 하죠. 전체 샘플 사이즈하고 adjusted R스퀘어만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밑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림으로 보면 화면으로 보면은 이게 정리가 좀 잘 된 것 같죠. 그렇죠? 아주 테이블이 이쁘게 나온 거죠. 근데 결국에는 통계가 어떻게 나왔나 보면은 결과물을 결과물이라고 저장을 하죠. 그렇죠? 자, 워드로 보면요. 워드로 보면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촌스럽게 돼요. 자, 이 텍스트로 저장하면 결과물이 이렇게 촌스럽게 돼서 요거를 또 우리가 그래서 논문이라든지 보고서에 이렇게 넣기에는 포매팅이 안 돼요. 텍스트로 저장하면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텍스트로 저장하지 말고, 그러니까 화면상으로 볼 때는 이쁜데, 화면상으로 보면 이쁜데, 이 워드 파일로 정리하면은 이쁘지가 않다. 그죠? 그럼 스타게이저 HTML로 한번 저장해 볼게요. 이 세 가지 모델 결과를. 자, 그러면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거는 되게 뭐 못 알아듣는 이런 HTML 포맷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거에 결과물이라고 저장을 했는데 이 결과는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 테이블은 쓰기가 좋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실 요거 이렇게 해서 조금만 이름만 저장하면은 뭐 워드 파일이나 아래 한글 파일에서 이거 쓰기에는 아주 깔끔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스타게이저라는 패키지가 아주 파워풀하거나 웬만한 데에서는 다 그 스타게이저가 통하거든요. 패널 모형에서도 통하고. 야, 이렇게 잘 정리해주는 패키지가 있었구나, 스타게이저. 그렇죠? 자, 그래서 간단한 리그레이션, 우리가 지금까지 뭐 주가 데이터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다 정리한 다음에 한번 간단하게 리그레이션 모형을 돌려보고 결과를 이렇게 테이블로 이쁘게 정리를 해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자료에 대한 요약 통계량을 좀 보고 싶어요. 요것도 스타게이저를 하면 돼요. 그런데 요약 통계량은 일반적으로 차분한 자료를 이용해요. 왜냐면 자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가 자료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거 그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평균적으로 몇 %씩 변했는지 그 분석 기간 동안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차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all monthly라는 자료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요 all monthly라는 자료가 있으니까 요거를 차분해 가지고, 그렇죠? 차분해서 결과를 좀 우리가 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였죠? all monthly? 뭐 지금 다 로고 변환하고 그 뭐냐 금리는 그대로 이렇게 돼 있었죠. 이거 차분만 하라는 얘기예요. 차분하는 것은 diff 명령을 쓰면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근데 뭐냐면은 그 all differ라는 것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XTX 오브젝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스타게이저에서 통계량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서 요걸 이제 edit data frame 명령을 써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정리를 해라. 그 다음에 스타게이저에서 쓰는 거는 이 변수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해 주고요. 타입은 이렇게 해서 아까 HTML로 정리하는 게 통계가 잘 정리가 된다 그랬죠. 테이블로. 그래서 스타게이저 해놓고 우리가 그 기초 통계량을 보기 위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입력해 주면요. 결과가 그냥 나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장을 통계점 doc라고 저장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화면으로는 HTML 파일로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제가 이렇게 나온 통계 결과를 보여주면은 통계점 아웃이었죠. 이렇게 나와요. 또는 요거만 좀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너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테이블 된 상태에서 열너비 조작하는 거 여러분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 통계가 잘 나오니까, 그렇죠? 기초 통계량도 스타게이저를 이용하면 상당히 편리하겠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많은 걸 했네요, 그렇죠? 주가 불러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서 날짜가 처음에 있던 게 날짜가 다른 형식으로 되는 걸 정리하는 방법, 그죠? 일별 자료, 중간 자료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하는지, 그죠? 채워넣기라든지 삭제하거나 이렇게 하고 자료 변환하는 것도 해봤고, 그죠? 특히나 이제 주가 같은 경우 지수화 시키면은 몇 배 올랐는지 이런 거 보는데 오히려 좀 유용하다, 그죠? 그다음에 간단한 분석, 상관관계, 회귀식, 요약 통계량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워드 형식으로 저장을 시킬 수 있는지, 그죠? 요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